네, 이제 긴 인터뷰 거의 마무리로 네. 이제 저희 3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2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영역에서 이제 경험도 쌓을 수 있고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에 대한 질문을 이제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특수라는 단어를 완전히 빼고 메이크업이라는 쪽에만 포커스를 보면 이게 굉장히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쪽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느 일정으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학력이라는 게 밑받침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현업에서 만약 특수분장사라고 하면 사실 체력적으로 무시를 못하는 네. 곳이고, 네. 네, 메이크업이라는 것도 물론 현업에서 계신 아주 유명하신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나이대를 떠나서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시지만 그거 역시 체력적으로 소모가 크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걸어가는 길은 누군가를 양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석사, 박사 해서 학력이 요구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물론 지금 석사하고 박사 과정 밟고 있기는 하지만 저처럼 이제 나중에 추후에 교육자의 길을 갖고자 하는 친구가 아니라면은 저는 학력은 그냥 그저 옵션이라고 생각은 해요. 아직까지 이 세계에서는 학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학력보다 중요한 거는 솔직히 정말 인성인 것 같아요. 이 세계에서 내가 버티는 거를 뒷받침해 주는 건 학력이 아니라 나의 인성인 것 같아요. 인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그러면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저 대학교도 안 가고 그냥 바로 취업할래요. 학력 필요 없다면서요.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저도 대학교를 간다 안 간다로 부모님을 정말 많이 싸웠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져서 대학교를 갔어요. 네,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대학교만큼은 그 대학교의 학력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이상의 뭐 석사나 박사는 그냥 배제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교의 학력은 이제 뭐 영화 쪽이나 뭐 뷰티 쪽 이런 데서 큰 연봉의 차이라던가 이런 건 없는데 방송국 쪽으로 간다, 교육계 쪽으로 간다 하고 폭이 딱 좁아지는 그 순간에는 얘가 연봉을 좌지우지해요. 네, 그래서 대학교 정도만.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인성을 좀 가꿨으면 좋겠다. 그럼 그 인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에 부분에 맞물 답변인 것 같아요. 네. 약간 프로젝트성으로 사실상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네. TO들이. 저희 또 기존의 인터뷰 DB 자료가 있다 보니 이게 사실상 뭐 TO가 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추천을 해서 데리고 다니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엔 인맥으로 해서 그 프로젝트에 합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들리기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럼 사실 보면 실력은 제가 좋아요. 실력은 제가 좋은데 인맥, 사람 관계 그렇게 밑바탕이 되어진 이 업계다 보니 그럼 실력과 상관없이 내 주변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인맥으로 쌓아서 그 자리를 얻게 되진 않을까요? 그 인맥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인성이 그만큼 그래도 괜찮다는 결과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아무리 내가 인맥을 쌓고자 그 인맥만 이렇게 막 관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인성이 안 되어 있으면은 다 깨지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TO가 난다고 했을 때 거기 회사를 뭐 인맥으로 들어가느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건 안 돼요? 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별개의 그런 취업의 문인 것 같은데 회사는 회사마다 지금 여기 제가 인터뷰하고 있는 소아트도 그렇고 여러 유명한 뭐 회사들 여러 곳이 있는데 그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그 특색? 색깔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의 색깔에 적합한 친구들이 보였을 때 그 친구들이 더 유독 눈이 가고 그러는 거지. 내가 만약 여기 회사에 지원했는데 떨어졌다고 해도 그건 내가 인맥에 밀린 게 아니라 나보다 정말 실력이 조금 더 뛰어났던 친구가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그 회사와 좀 더 색깔이 맞는 친구가 있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는 그렇게 별개인 것 같고
이제 저처럼 이제 프리랜서 쪽으로 이런 길을 걷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인맥의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면은 사람이 만나고 소개해주고 하는 일의 특성이 있는데 인맥이 없어버리면 나 자체를 소개해주고 나를 불러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타트부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프리랜서 쪽으로 희망하는 친구들에게는 항상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인맥을 갖고 나가야 되니까 무의식적으로라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네. 사실 이게 특수 분장, 이제 특수 메이크업이라는 거를 하다 보면 사실 계속 유지를 하고 그 업에서 살아남으면 참 좋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업에 계속 있지 못할 경우 요즘 보니까 새로운 추 방향성 중에 하나가 유튜버들과의 많은 콜라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좀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그 다음에 화면에서 보여졌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또 색다른 콜라보, 예전에 연예인들과의 역할만 있었다면 그러면 이건 역시 어떻게 한편으로는 물론 새로운 길이라기도 느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업에서 버틸 수 있는 수명이 길지 않거나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치열하다 보니 이쪽의 길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길을 또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요 질문은 저도 그 유튜버로 전향하신 분들은 계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향하신 건지는 저도 몰라요, 솔직히. 왜 가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수명이 짧아서 현장에서의 수명이 짧아서 이렇게 도피의 느낌으로 가신 것 같지는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저 같아도 지금 현장에서 현업을 하고 있고 교육계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유튜버로 전향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전향하는 그 사유가 내가 정말 생태계가 정말 나를 이렇게 압박을 해서 도피 형식으로 유튜버로 간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현장에서의 그 모든 체력 할애를 다 쏟아내고 이제 힘들어서. 내가 체력적으로 더 이상 이제 버틸 힘이 없구나. 그런데 이 직업을 하면 할수록 정말 매력은 있거든요. 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로 전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뭐 이거를 뭐 서로 생태계를 침범한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질문을 이제 드려볼 건데요. 사실 이제 2부에서는 학생들에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만 제가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거를 선두주자, 어떻게 보면은 선배님들로서 이 길을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학생들이 이 길을 그대로 따라와 주려면 산업 자체도 지원을 해주고 그걸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그 발전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교육업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느껴져요. 다 계시잖아요. 교육업에도 계시고. 네. 앞으로 조금이라도 이게 조금 더 유지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산업에서는 어떻게 바뀌는 게 조금 더 나으셨으면 하세요? 이거 마지막 질문인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굉장히 많은 서러움을 느꼈어요. 우리나라의 그런 특색인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그리고 나의 밥그릇을 후배 양성하는 데 이렇게 퍼뜨려주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오로지 나의 것을 이렇게 들고 계시지 이렇게 많이 오픈을 안 해주셨던 시기를 저는 걸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으로 많이 발전을 생각하고 희망하고 있다면 일단 교육자인 우리들부터 후배를 양성하고 있는 우리들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그대로 다 알려주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유지되고 더 많은 사람이 같이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시세도 배우는 학생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더미를 만들었을 때 그 가격을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지. 근데 학생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학생들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노인 분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운 작업이라고 느껴져요. 네, 노인 분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특수 분장 중에서 정말 난이도가 쉬운 분장으로 느껴지는데 저는 친구들한테 내 기술을 그렇게 낮추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특수 분장도 예술의 한 분야잖아요. 내 기술에 자부심을 갖고 내 가치를 스스로 낮추지 않고 이제 좀 그 시장에 맞춰서 좀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선 그런 거를 학생들이 하길 원한다면은 우리들부터가 학생들에게 요 정도는 이렇게 금액을 제시 좀 해주고 이런 분장은 너가 이만큼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 분장은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 좀 알려주고 그렇게 발전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마지막 질문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아직 현업에 계셔서 조심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후배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앞으로도 그리고 또 나중에서도.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봤고요. 오늘 저희 긴 시간 동안 너무나 저희가 듣고 싶었던 답변이기도 했어요. 너무 궁금했던 분야기도 했고. 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